선의의 경쟁은 좋다? 또는 경쟁이 우리를 발전시킨다.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이 말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세뇌당하듯 듣고 자랐죠. 옆에 앉은 짝꿍보다 점수가 높아야 칭찬받고, 옆 지원자보다 스펙이 좋아야 합격하고, 옆 가게보다 가격이 싸야 살아남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남들과 똑같은 게임을 합니다. 남들이 영어 학원을 가면 나도 가고, 남들이 치킨집을 차리면 나도 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렇게 치열하게 피 터지게 경쟁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기만 할까요? 왜 자영업자들은 제사를 깎아먹기식 가격 경쟁을 하다 결국 다 같이 힘들어질까요? 열심히 사는데 왜 통장은 비어가고 마음은 불안할까요?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믿었던 경쟁은 승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진짜 승자는 경쟁하지 않죠. 그들은 경쟁자가 아예 없는 곳,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독점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실리콘밸리의 대부이자, 페이팔의 창업자, 그리고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로 수조 원의 자산을 일군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창업 가이드가 아닙니다. 서점에 널린 남들과 경쟁에서 이기는 법, 상대를 밟고 올라서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을 비웃으며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들의 비밀 노트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다르지만 불행한 기업들은 서로 같다. 그들은 경쟁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 독점이라는 단어를 듣고 거부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거냐, 이기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얕은 수준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독점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가치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저 꿈을 걷는 자만의 독보적인 시선과 해석으로 이 책이 감추고 있는 0에서 1을 만드는 창조적 독점의 기술을 여러분의 뇌리에 깊숙이 박아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서는 이 차가운 독점의 논리를 꿈을 걷는 자의 따뜻한 철학으로 재해석한 핵심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마지막 정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남들의 뒷공무니만 쫓는 n분의 1 인생을 살 것인지 세상에 없던 단 하나가 될 것인지 오늘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경쟁이라는 집단 체면에서 깨어나라. 레드오션의 비극. 피터 틸은 말합니다. 경쟁은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경쟁을 훈련받습니다. 똑같은 교과서를 배우고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 1등부터 꼴찌까지 한 줄로 세우는 시스템. 이 안에서 우리는 남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을 가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 하되 조금 더 잘하려고 애씁니다. 제가 3시간 자고 공부하면 나는 2시간 자고 공부해야지. 옆 가게가 10시에 문 닫으면 나는 11시에 닫아야지. 이게 바로 레드오션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치킨집을 차린다고 칩시다. 옆집 치킨집보다 500원 더 싸게 팔고 배달을 10분 더 빨리 가면 성공할까요? 처음엔 손님이 좀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곧 옆집도 가격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배달을 더 빨리 갈 겁니다. 결국 둘 다 이익은 0에 수렴하고 몸은 골병 들고 결국 둘 다 망합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의 결말입니다. 피터 틸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현상 유지가 고작입니다. 돈을 벌어 미래에 투자할 여력조차 생기지 않죠.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안심이 되십니까?
그 안심이 여러분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쟁은 용기가 아니라 남들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비겁함일 수도 있습니다. 0에서 1로, 1에서 N으로. 왜 이 책 제목이 제로 투 원일까요? 피터 틸은 진보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 진보, 즉 1에서 N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것을 복제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타자기를 컴퓨터로 바꾸는 게 아니라 타자기를 100대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성공 모델을 모방하여 성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건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거대한 부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만 있을 뿐이죠. 두 번째는 수직적 진보입니다. 즉 0에서 1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타자기에서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는 것, 말에서 자동차가 나오는 것, 편지에서 이메일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이자 혁신입니다. 0에서 1을 만든 사람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장을 혼자 다 먹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가 그 예입니다. 그들은 남들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했을 뿐이죠. 여러분은 지금 1에서 N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0에서 1을 만들고 있습니까?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남들이 다 따는 자격증 공부, 유행하는 유튜브 컨셉 따라하기. 이건 전부 1에서 N입니다. 그 끝은 무한 경쟁입니다. 두렵더라도 아무도 가지 않은 길, 0에서 1을 찾아야만 폭발적인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독점은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독점이라고 하면 악덕 기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피터 틸은 독점이야말로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점은 정부와 결탁해 뇌물을 주고받고 따내는 독점이 아니라 너무나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창조적 독점을 말합니다. 구글을 보십시오. 검색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야후가 덤벼도 상대가 안 됩니다. 덕분에 구글은 엄청난 돈을 휩쓸어 담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그 돈으로 떵떵거리며 놀까요? 아닙니다. 그 막대한 자금력으로 무인 자동차, 생명 연장 프로젝트, 전 세계 인터넷 보급망 같은 엉뚱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합니다. 경쟁에 치이지 않으니까 장기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합니다. 독점 기업은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항공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항공사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비행기 표값은 점점 싸지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좌석은 좁아집니다. 항공사의 이익률은 바닥을 깁니다. 그들은 내일 망할까봐 오늘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합니다. 혁신? 꿈도 못 꿉니다. 소비자에게도 직원에게도 사회에게도 독점 기업이 훨씬 낫습니다. 피터 틸은 말합니다. 실패한 기업은 경쟁하느라 바쁘고 성공한 기업은 독점하느라 바쁘다. 작더라도 여러분만의 독점 시장을 만드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은 경쟁이 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40대 건설 현장 소장님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영어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독점할 수 있습니다. 좁게 시작해서 그 시장을 장악하고 서서히 넓혀 가십시오. 당신만의 비밀, 즉 시크릿을 찾아라. 그렇다면 어떻게 남들이 하지 않는 0에서 1을 찾을 수 있을까요? 피터 틸이 면접에서 항상 묻는 전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은 당신에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당신만의 비밀입니다. 남들도 다 동의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상식대로 하면 1에서 N밖에 안 됩니다.
남들은 미쳤다, 안 된다,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된다라고 확신하는 그것. 거기에 0에서 1로 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한번 봅시다. 창업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낯선 사람 집에 돈 내고 자냐? 위험하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게 당시의 상식이죠. 투자자들도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들은 사람들은 비싼 호텔보다 저렴하고 현지 느낌 나는 숙소를 원할 것이다, 신뢰 시스템만 구축하면 된다라는 숨겨진 진실을 봤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호텔 산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주식 이미 고점입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직업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대중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군중 속에 안전은 있을지 몰라도 성공은 없습니다. 보물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80대 20? 아니 0.1이 전부를 먹는다. 우리는 세상이 정규 분포, 즉 종모양 그래프를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믿죠. 하지만 피터 틸은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거듭 제곱 법칙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상위 0.1%의 기업이 나머지 99.9%의 기업의 수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법니다. 벤처 투자에서도 한 개의 대박 기업이 나머지 99개의 실패를 다 메꾸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분산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 잘 될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이것저것 찔러보고 다양한 스펙을 쌓고 여러 취미를 갖는 것, 얼핏 보면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이도저도 아닌 평균 인간이 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 하나, 미래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단 하나의 가치에 당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십시오. 어설픈 다재다능함보다는 한 분야의 압도적인 독점이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단 하나의 비밀을 찾으십시오. 엔지니어의 함정. 세일즈는 식당의 요리만큼 중요하다. 많은 똑똑한 사람들, 특히 엔지니어나 전문가들은 제품만 좋으면 알아서 팔린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세일즈맨들이나 마케터를 무시합니다. 피터 틸은 이것을 너드들의 망상이라고 비판합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세일즈가 없으면 회사는 망한다. 우리가 아이폰을 쓰는 건 아이폰이 최고의 기술이라서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최고의 세일즈맨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일즈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식을 바꾸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자신을 실력파라고 포장하며 홍보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실력이 있는데 세상에 안 알아준다고 징징대지 마십시오. 알리는 것도 실력입니다. 파는 것도 기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0에서 1을 만들었어도 그걸 세상에 내놓고 설득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창고 속의 쓰레기입니다. 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우리는 퍼스트 무버, 즉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피터 틸은 먼저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라스트 무버라고 합니다. 구글은 최초의 검색 엔진이 아니었죠. 야후가 있었고 알타비스타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최초의 SNS가 아니었습니다. 마이스페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쟁자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압도적으로 따돌려서 시장의 마지막 승자가 되었죠. 너무 일찍 시장에서 시장을 개척하느라 피를 흘리고 죽는 선구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존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더 이상 다른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게 문을 닫아버리는 종결자가 되십시오. 단기적인 성장보다 중요한 건 내구성입니다. 10년 뒤에도 당신의 비즈니스가 살아남아 독점하고 있을지 자문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를 제 시선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 중에 경쟁하지 마라,
독점하라는 말이 자칫 차갑고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책의 진짜 가치는 그 이면에 숨겨진 생각의 힘과 이타심에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딱 이 세 가지만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독점은 생각과 목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피터 틸은 남들과 경쟁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을 찾아내려면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어떤 유일한 가치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독점은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결국 불안해서 남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다시 경쟁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제로 투 원은 무엇인가? 둘째, 진정한 독점은 기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점을 혼자 다 해먹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창조적 독점은 이타심의 결정체입니다.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즉 세상에 가장 큰 가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독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한 이유는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0에서 1을 만들 수 없습니다. 타인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세상에 없던 선물을 주겠다는 기부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경쟁자가 사라지고 세상이 당신에게 부를 허락합니다. 셋째, 좁게 시작해서 넓게 베푸십시오. 거창한 목표로 시작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시장, 아주 적은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 것이 독점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가 모여 거대한 독점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독점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무한 경쟁에 지친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꿈을 걷는 자는 여러분이 남들의 뒤를 쫓는 카피캣이 아닌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 타인에게 베푸는 진정한 창조자가 되는 그날까지 가장 혁신적인 청사진을 들고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